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기사 제가 몇 가지를 캡처를 해 봤는데요. "집 안 팔려 우울증 걸릴 판. 주택시장 곳곳에서 악소리 난다." 제가 10년 전에 봤던 기사 똑같이 다시 나옵니다. "지금 집을 사면 바보." 예. 제가 2013 년도에 집을 살 때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집을 사면 바보 소리를 듣고 집을 샀었죠. 예. 결과는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부담은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 기사,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매수할 여력, 그다음에 대출 규제,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전세가 대부분 월세 전환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작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작은 금액으로 갭을 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을 사면 바보라."고 요렇게 한국일보에서 기사 제목을 내보낸 것도 이 거의 10년 전이랑 동일한 상황인데, 사실 그때도 정확하게는 매수 우위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가격 트래킹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트래킹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가격이 눈에 굉장히 잘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네이버 부동산 PC 버전으로 들어가서 물건 찍어 보시면은 최초에 올렸던 물건보다 가격이 내려간 물건, 아래로 표시된 가격이 하락한 그런 물건들 표기된 게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였죠? 2022년 7월 21일 세제 개편안 나왔는데, 매일경제에서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냥 대기업도 아니고 재벌 대기업 일가를 위한 감세." 요런 기사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었었습니다. 당연하죠.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주택수 상관없이 공시가격을 모두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6% 였는데 이걸 2.7% 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세금 계산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공제 금액도 늘렸습니다. 저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 주택자가 10억 짜리, 공시지가 10억 짜리 가지고 있는 것과 지방 혹은 수도권에 3억 짜리 새 채를 갖고 있는 보유세에 대한 세금 차이가 극명하게 달랐었습니다. 공시가격은 10억 으로 동일한데, 주택수 1 주택 혹은 3 주택 요걸 비교했을 때 당시는 3 주택이라서 공제 금액을 줄이고, 3 주택이라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시켜 주는 고런 제도였었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전체 누적 공시가격 합계로 정상화시켜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이제 요것도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금을 기존에 2 주택자들이 종부세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공시지가 10억 아파트 두 채를 가진 2 주택자가 세금을 한 5 천만 원 냈었는데, 세금이 81% 준다고 합니다. 800만 원대로. 예. 이러다 보니깐 2020 년도에 냈던 세금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되니, 요거는 아무리 봐도 '부자 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 2 주택, 3 주택, 어쩌다 4 주택까지 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몇몇 있습니다. 상속, 증여, 그런 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야, 내가 지금 실거주하는 집 대출금도 지금 못 갚아 가지고 허덕대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아파트, 그다음에 어 증여받은 땅이 몇 개 있는데 이걸 지금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때리는 게 맞냐. 약간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전체 공시가격 합계로 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비정상적이었던 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다주택자이다 보니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본인 일이라고 하면은 1 주택자, 3 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가 똑같은데 3 주택자라고 해서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입니다. 요게 지금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세법 개정안이었는데 요번에 쪼끔 변경이 됐습니다. 1,200만 원까지 과세 표준 1,200만 원까지는 6%였는데 1,400만 원으로 금액이 좀 더 높아졌는데 세율은 똑같이 6% 정도로 고정이 됐고요. 그다음 금액이 1,200에서 4,600이었는데 1,400에서 5,000만 원까지 세율 15%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우리의 소득도 뭐 쥐꼬리만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걸 좀 반영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통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연말정산할 때 이 과세 표준을 적용해서 세금, 우리 소득세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 물론 소득이 늘어나면은 거의 10억 초과가 되면 45%까지 되긴 하는데 뭐 우리 대부분 세금 45% 내기 싫어서 10억 초과로 돈 벌지 않는 게 아니죠. 못 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누진공제 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연봉이신 분들은 과세 표준을 보통 한 2,500만 원 정도 찍힐 겁니다. 예, 2,500만 원 찍히면은 과세 표준 2,500만 원의 세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1,400만 원까지는 6%고요. 1,401원부터 2,500만 원까지 구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100만 원은 15%가 적용이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과세 표준이 8,800만 원까지가 되면은 5천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가 적용이 되죠. 근데 거기서 뭐 1원이 넘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세금이 확 늘어나고 그렇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8,801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1만 원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연봉이 아니라 과세 표준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상사로 모셨던 분인데 자기 연봉이 8,800만 원인 이유가 연말정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제가 30대였었거든요. 아, 이분 연말정산 할 줄 모르시는구나. 예, 단방에 알았는데 연봉이 아니라 과세 표준입니다. 예, 세액공제, 연말정산 하고 나서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금액 결정된 과세 표준 금액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는 결정이 됩니다. 요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변경하다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이견이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득세법 지금 요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을 하려면은 국회 통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국회 통과되는 데는 이 부분은 크게 이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소득세부터 반영이 되니까 우리가 2024년도 연말정산할 때 이걸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식대 비과세 한도 우리가 급여 명세서 보시면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혹은 식비 비용으로 해서 연봉에 10만 원이 월급에 한 10만 원이 별도로 표기가 될 건데 그 10만 원을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2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조금 더 높여주겠다 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국회에. 지금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퇴직연금 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700만 원까지 무조건 700만 원 이상 불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5,500만 원 이상은 13.2% 세액공제가 되고 그 이하는 16.5% 세액공제가 되죠. 근데 그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900만 원. 예,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5,500만 원 이하는 16.5%라고 했죠. 이건 지방소득세 포함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 밑에 12%. 근데 2023년부터 플러스 200만 원 늘어나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되면 13.2% 세액공제하면 그래도 몇만 원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불입하시면 안 돼요. 예. 불입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30대 초반이신 분들이 지금 900만 원씩 불입하는 건 사실 부담스럽죠. 연간. 한 달에 거의 80만 원, 거의 한 80만 원 가까이 불입을 하셔야 되는데 75만 원 정도 불입하셔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는 25년 이상 이 돈이 묶여 있어야 되니까 저는 최소한으로만 불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일반 사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불안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저는 퇴직연금을 거의 맥스 700만 원까지 연간 계속 불입을 하고 있고 세액공제 지금 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초등학교를 가면은 아이들 학원비가 소득공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세금은 많이 되는 구조라서 유일하게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최고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5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을 할 거라서 앞으로 한 12년, 13년 정도만 불입을 하면 되는 기간이라서 이렇게 불입을 하고 있고 30대이신 분들은 불입 금액을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죠. 30대이신 분들은 공부하셔서 그리고 퇴직소득세도 이렇게 낮춰준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종부세 세율 조정 부분인데 저는 격하게 찬성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다주택자라서 종부세 여러분들 그 불법 주정차에서 세금 그 딱지 과태료 내는 것도 아깝잖아요. 근데 올해 7월 달, 그다음에 9월 달에 재산세 1회분, 2회분, 그다음 12월 달에 종부세도 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아깝거든요. 몇백만 원씩 내려니까. 뭐 어, 어쩔 수 없죠. 걔는 내야 되는데 낼 때마다 조금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주택수에 따라 가지고 3주택 이상이면은 세율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0.8%에서 1.6%인데 이게 두 배잖아요. 그죠? 여기는 1% 올라가고 금액이 10억 된 이상 되는 이제 물건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바꾼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부분도 지금 야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는데 통과를 시켜줄지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8월 달에 통과를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법 개정이 국회가 통과가 돼야지 종부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고 기사에 또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부자 감세해 준다고 비난이 많아지겠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고 요 개정의 개정 사유는 응능 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한다. 응능 부담. 응능 부담이라는 거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맞지 않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세부당 상한도 150%였는데 300%였는데 3주택 이상은 이제 150%로 동일하게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11억 원에서 12억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종부세법 국회 통과돼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국회 통과 여부 지켜보시죠, 같이. 그리고 고령자 장기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국회 통과돼야 되는데 요 아래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부모님들 혹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정안은 현행이 없었죠. 신설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 다 읽으면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니까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기존에 9억이었어요. 예.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했었는데 그 고가주택의 기준을 12억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건 기준시가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에 대한 고가 아파트의 기준은 12억이다. 기준시가 12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저는 이거 만든 주무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물론 혼자 만들진 않았겠지만은, 216페이지 만드는데, 유관부서 몇 명이 붙어가지고, 맨날 야근하면서 만들었을까요? 그죠? 보도자료인데 오탄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예, 결정된 정책 잘못 나가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기존, 혜택을 3년간 더 플러스 유예해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를 해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1억은 4억이었고 2억 이하의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카운트 안 해줬었는데 그 금액을 3억으로 높여준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요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제도 합리화.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2월 과세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3개월 됐는데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과세가 뭐냐면은 아버님이 3억에 주택을 매수했는데 5억이 됐습니다. 그 아파트가. 그럼 그 5억이 된 아파트를 자식한테 상속 혹은 증여를 했습니다. 상속 혹은 증여를 했으면은 어,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5억의 취득세를 냈겠죠. 5억의 취득세를 내고 아들이 5년 내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양도세가 빵원 나오겠죠? 5억이었는데 5억에 팔았으니까. 근데 이걸 5년 이내에 팔면은 2월 과세. 즉, 아버지가 3억에 매수를 했고 5억에 증여를 했잖아요. 2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내라는 뜻입니다. 2월 과세. 근데 그게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은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였는데 그 5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으면 1 눌러주세요. 이해 안 되셨으면 2 눌러주세요. 아,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거든요. 증여하실 분들은 2020년에 다 증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5년 지나고 나서 팔 수 있는 거고, 2023년부터는 10년 지나서 팔아야지 2월 과세 적용 안 받습니다. 네, 역시 다 이해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증여하실 분들은 부모님한테 빨리 가서 빨리 증여해달라고 하세요. 네, 요거 가지고 가서